앞으로 휴가철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현재 국내에 확산 중인 오미크론 하부 변이인 BA.5 변이가 우세종화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관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주요한 사항들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호 부산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부산의 지금 코로나 추세는 어떤가? 여기부터 한번 국장님 시작을 해보죠. 우리 시의 그 확진자는 114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한 34% 정도 됩니다. 네. 그 지난 정부에서 유병률 조사를 했을 때 보면 한 6% 정도는 그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는 확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는 아마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그 3주 전부터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주 전에 일평균 한 500명이던 것이 그 다음 주에 1000명으로 늘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2000명, 그리고 이번 주에는 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수도 1위 3주 계속 넘어서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5명 정도 수준 유지되던 게 지금은 이제 7명으로 약간 늘기는 했지만 확진자 수의 그 증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증가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도 뭐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까?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응과 이제 회복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이제 영위가 되면서 이제 대응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국민들은 체감을 하지는 잘은 못하시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유의를 좀 해야겠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BA.5에서 BA 2.75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문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부분은 BA.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전국적으로는 47.2%가 BA.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66%가 BA.5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이게 우려 변이는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은 우려 변이. 인 거고 우려 변이에서 이제 하위 변이의 이제 변이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전파력입니다. 전파력이 BA1, BA1, BA2에 비해서는 확실히 BA5, BA 2.75가 전파력이 높은 강한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고 BA2가 아까 BA2란 말씀입니다. BA2가 별칭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스텔스. 네네, 들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BA5에서 BA6으로 가는 게 아니라 BA 2.75잖아요. 네네, 그렇죠. 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변이인 거죠. 또 변이인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사실은 전파력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전파력이 잘 되는 변이를 또 했는데 오미크론의 다른 변이가 아니고 오미크론의 밑에서 하위 변이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치명성은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전파력 자체가 커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 부산이나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이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BA5 그다음에 BA 2.75가 유행을 이제 선도를 해가고 있고요. BA5는 이제 이미 이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이가 되고 있고 BA 2.75는 인도에서 발생한 하위 변입니다. 그 인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BA5와 BA 2.75가 경합을 벌이면서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가능성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 이제 제일 큰 걱정은 우려 변이 또 다른 우려 변이가 네, 네,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델타 변이를 거치면서 네, 피해가 네. 컸었고 네. 또 오미크론 변이를 거치면서 또 피해가 컸었고 한데요. 이제 우려 변이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면 양상이 다른 특징을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응이 새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네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전파력이 강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에서의 어떤 큰 기조 이런 네. 부분들은 기존의 오미크론 대응들을 유지를 해 나가는데 네. 단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백신이겠죠. 네, 자, BA5 정점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데 교수님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그래프가? 네, 저 그래프도 아마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네, 예측을 네, 네. 항상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그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네, 것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거에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예측이 상당히 뒤에서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다시 예측을 한다면 저 그래프는 아마 다른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훨씬 더 그렇습니까? 앞당겨지겠죠. 아, 네, 왜냐하면 지금 8월인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그래프잖아요. 네, 저게. 그렇죠, 그렇죠. 곡선인데 지금은 이제 6월부터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미 됐으니까 네, 당겨졌다. 당겨져서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당겨지는 거는 확실한데 네. 얼마만큼 저 높이가 올라갈지. 7월 15일자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최신 거다, 그죠? 네, 예, 예. 네. 그 7월 15일자 이제 자료로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8월 중순에서 8월 말이 정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몇 주 전에는 9월 말이 정점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한 달 네. 앞당겨진 상황이 되고 유행의 규모도 처음에는 20만 명 이하로 일 확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최대 28만 명까지는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그런 의료 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데 중점을 지금 두고 계십니까?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일반 의료 체계에 편입을 해서 이 유행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흡기 진료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원스톱 의료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전하고 다른 부분은 이 지난 유행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코로나 대유행 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워낙 많은 그 확진자들이 생기니 그 사이에 아기를 낳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심장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일반 의료 이제 시스템에서는 못하니까. 편입이 네. 안 되는 부분이 네,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들을 편입시키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던 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 환자들을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참여가 있어서 그래서 호흡기 진료센터라는 부분이 이제 이전에는 호흡기 19 확진자라면 받지 않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라도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950개 정도의 네. 호흡기 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처음에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다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이제 원스톱 의료기관인데 원스톱 의료기관도 45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네네.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호흡기 질환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전담 병상에서만 입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일반 병상에서 입원을 갖다 해서 치료하는 이런 이제 이게 저희가 말할 때는 자율 입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원들도 저희가 51개소가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를 안 하신 병원들도 자기 환자들은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서 진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병실에 입원을 시켜서 하는 그래서 일반 의료 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변화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개의 변화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병
일반 병상을 갖다 저희가 중등도 병상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중등도 병상 수준까지는 네. 저희가 자율 입원 체계에 맡겨서 일반 의료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중증 질환자를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중증이나 준중증 병상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대책의 핵심이 되겠고 네. 또 한 개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이제 일반 그 확진자들은 건강한 분들은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그 감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고위험자들에 대한 관리는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염 취약 시설인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요양 병원 뭐 또 다른 뭐 시설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가 되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이제 좀 저희가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네. 대유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기존의 병원들은 보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응의 어떤 중심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나서고 일반 병원들도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응은 이제 갖춰졌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일반 환자들의 의용 네. 부분들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정된 인력에서 그 인력들이 코로나 대응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 그 똑같은 이제 일반 환자의 어떤 진료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병원들이 여전히 이제 아직 현장에서의 적응들이 좀 떨어져서 코로나 환자 중에서 산모라든지 이제 응급성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혈액투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잘 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끌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환자의 어떤 피해들을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해 최소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발생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발생 이후의 단계, 네. 즉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소화하자.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환자의 피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기존의 모든 어떤 피해의 가장 큰 규모가 요양병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그렇죠. 상황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보호한다고 보호를 하지만 사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알고도 이게 못 막는 경우들이 네.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워낙 감염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개선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얼마만큼 잘 막느냐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핵심이다라고 그래서 보고 그런지 있습니다. 뭐 보도 보니까 그죠? 그 대면 면회가 이제 또 금지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죠? 25일부터 25일부터는 대면 예. 면제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 원스톱이 가능한 병원이 뭐 150개 정도로 450개입니다. 450개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나 어떤 앱에 들어가면은 이런 병원이다라고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참고하려고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네네.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네. 원스톱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네네. 다 리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방 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위험도. 근데 확실히 그죠? 백신을 수차례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맞으면은 훨씬 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조금 백신의 부수적인 효과가 인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태가 됐죠.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백신을 이제 맞다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중증화를 확실하게 예방해서 그래서 오미크론 유행 때 우리가 발생자 규모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 수가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차 접종 대상자 50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네, 국장님, 그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사망자나 위중증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연령이 있습니다. 연령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두 번째 기여는 백신 접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어쨌든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종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4차 접종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한 뭐 통계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3차 접종에 비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한 20% 정도 되는데 중증화율은 50% 이상 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접종에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하고 치료제 우리가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접종 백신도 무리가 없이 할 수 있고 또 신규로 접종이 도입되더라도 일시에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계절 독감처럼 되어가지고 조금 걱정 덜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요? 치료제 자체가 계절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가 확실하게 있는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은 이제 치료제가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상용하는 데 부분으로 조금 이제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면 또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측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다만 치명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점점 치명률은 낮아지는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다면 계절 독감처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백신, 예컨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조금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국장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조금 이렇게 그 증상이 있거나 하면 검사를 갖다 하고 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좀 이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좀 방역 수칙도 지켜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고 또 아울러 백신까지 맞아주시면 우리가 이 오미크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좀 신뢰하고 좀 연대의 정신으로 좀 생활 속에 있었던 방역 수칙 부분들은 스스로를 또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이웃을 보호하는, 내 가족을 또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야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너무 밀집된 장소에서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님 그리고 부산대학병원 예방의학과의 윤태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